안녕하세요. 인크레파스 교육센터 강사 장동혁입니다. 오늘은 챕터 2 DML 첫 번째 시간이죠. 벌써 세 번째 강좌입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목차를 보시면 DML을 배울 거예요. 오늘부터 DML을 쭉 배울 건데 한 4개, 5개의 강좌 정도가 쭉 DML입니다. DML이 뭔지 알아보고, 자, DML에서 조회를 담당하고 있는 select와 from, 그리고 where와 그리고 order by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ML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죠. DML을 쭉 풀어서 쓴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초록색으로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매니퓰레이션 조작 언어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언어다. 근데 이것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일단 보시면 튜플의 조회와 추가, 삭제, 수정을 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튜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죠? 테이블에서 이렇게 하나의 행을 튜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행이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엔터티가 됩니다. 만약에 이 테이블이 학생을 뜻하는 테이블이라면 여기에는 번호, 이름, 나이, 키 이런 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튜플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다 조합하면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튜플은 하나의 개체고요. 그럼 개체들을 조회, 추가, 삭제, 수정을 하는 언어랍니다. 자, 테이블을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개체들을 이 하나의 행을 이 하나의 열이죠. 이 열을 또 추가 또는 수정, 삭제, 삽입, 그러니까 다른 말로 추가인데요. 이 튜플들을 추가하고 또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조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DML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자, 볼게요. 먼저 select from인데요. select from을 통해서 우리는 테이블을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문법을 좀 볼게요. select 해주고요. 내가 조회하고 싶은 컬럼명이 있잖아요. 그 컬럼명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컬럼명 적어준 다음에 이렇게 from 써줍니다. from 써주고 테이블명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 있는 어떠한 컬럼들을 가져오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해요. 컬럼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select from 해서 테이블로부터 내가 어떤 컬럼을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두 개의 컬럼만 골랐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컬럼만 출력이 됩니다. 즉 조회를 하는 거겠죠. 세 개의 컬럼을 써주면 세 개의 컬럼을 조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회하고 싶은 컬럼명들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게 어떤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테이블명도 꼭 써주셔야 돼요. 좀 이따가 같이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select 별표가 있죠. 이걸 곱하기 표시라고 하나요? 자, 이거 한 다음에 from 하고 테이블명을 적어주면요. 이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컬럼들을 내가 조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들이 다 출력이 돼요. 자, 볼게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 컬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플들도 여러 개가 있겠죠. 자, 이때 이 테이블에 모든 컬럼들을 다 조회하려고 하면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이 컬럼 테이블이 컬럼이 10개가 있으면 10개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모두 조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의 모든 내용들이 나오겠죠. 여러 테이블 조회라는 게 있는데요. 테이블이 이게 A 테이블이 있고 B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서 일단 select 한 다음에요. 내가 원하는 테이블명 A 테이블이면 A를 써주면 되고요. B 테이블이면 B를 쓰면 됩니다. 그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명을 써주고요. 그리고 또 테이블명 점 컬럼명 이번에 B 테이블이면 B 테이블 점 B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써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막 쓴 다음에 from 해서 이 뒤에 여기서 사용한 테이블들을 모두 적어줘야 돼요. 여기서 A 테이블만 사용했다. 그러면 A 테이블만 적어주면 되겠죠. 위에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B 테이블도 사용했다. 그러면은 B 테이블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별칭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어스 해가지고 컬럼명의 별칭을 정해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런 테이블로부터 조회를 했다.
조회를 했을 때 컬럼명이 맨 위에 오잖아요. 여기 이 컬럼명이 name이면 name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럼명이 예를 들어서 뭐 주소면 뭐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오겠죠. 하지만 이것의 이름 내가 바꿔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as 한 다음에 뒤에 별칭을 붙여주면 이 name 한글로 말하는 이름입니다. 주소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때 컬럼명들을 바꿔주고 싶을 수 있잖아요. 실제 컬럼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잠깐 그걸 보여주는 그 순간만 이렇게 이름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셀렉트 문 안에서 컬럼명 다음에 그 컬럼명에 대한 별칭을 정해주면 이 별칭이 대신 여기에 출력이 됩니다. 맨 위 칸에 출력이 돼요. 자, 그리고 from 다음에도 이제 별칭을 넣어줄 수 있는데요. 이 별칭은 테이블명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 테이블명이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해가지고 Z다. 엄청 길다. 그러면 내가 이 테이블명을 이 셀렉트 구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테이블명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배울 웨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테이블명 사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테이블명을 간단하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A라고 붙여주면 이 테이블은 이때부터 A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명에 접근할 때 이 테이블명을 다 써주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A만 사용하면 간단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또는 컬럼의 별칭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as를 빼도 돼요. 이 as라는 단어를 생략을 해도 MySQL은 이걸 얘가 별칭을 사용했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같이 예제를 풀어보러 가요. 자, 그럼 이제 배웠던 내용을 실습을 하러 가볼 건데요. 우리는 이때까지 콘솔을 이용해서 MySQL에 접속을 한 뒤 그 다음에 콘솔을 또 이용해서 어떤 명령을 내렸죠. 즉 쿼리를 날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MySQL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깔려진 이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건데요. 이 워크벤치라는 프로그램은 어디 있냐면요. 일단 내 컴퓨터에 들어가 주시고요. 거기서 C 드라이브에 들어가신 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지에 들어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때 MySQL을 깔면서 이런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MySQL 워크벤치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내려가 보시면 이제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하는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켜주면요. 워크벤치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루트 커넥션이라는 네모난 박스는 없을 거고요. 이 로컬 인스턴스 MySQL 56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이걸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다시 지우고요. 여기서 MySQL에 접속하는 그런 박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MySQL 접속할 때 일일이 비밀번호랑 어떤 아이디로 접속을 할지 그때그때 정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미리 정해두고 그걸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MySQL에 접속해지는 그러한 박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요. 이런 창이 하나 뜨죠.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이 연결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myConnection이라고 간단하게 지을게요. 여기다가 언더바 하고 루트로 적어줄게요. 사용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저네임은 그냥 루트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내가 비밀번호를 미리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store in vault 해가지고 1111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스키마를요 하나 정해줄 수 있는데 일단 월드로 정해줄게요. 월드라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요. 이걸 기본 데이터베이스로 삼겠다 이런 겁니다. 테스트 커넥션 눌러보시면 이제 연결이 잘 될 거라고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어떤 박스 하나가 생겼죠? 자, 이걸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비밀번호를 미리 쳐놨으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창이 하나 뜨면서 MySQL에 접속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될 데이터베이스는 워드예요. use word. 자, 그 다음에 여기서 select라는 키워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컬럼과 surface area라는 컬럼과 local name이라는 컬럼을 내가 조회를 하고 싶은데 그 컬럼들은 어디에 있냐? from country 라고 해주시고 컨트롤 엔터 쳐주시면 이런 식으로 3개의 컬럼만 쫙 떠요. 그쵸?
모든 튜플들이 다 나오는데 그것에 3개의 컬럼들만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select all이죠. from country. country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보여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성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튜플들도 다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테이블에서 컬럼들을 조회할 건데요. select country, 테이블 이름이죠. country.name, 그리고 city.name, 그리고 from country, city. 이렇게 출력하고 실행을 해보면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원래 컨트리의 네임이 쭉 뜨고요. 시티의 네임도 쭉 뜰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시티에는 카불이라는 도시만 뜹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쭉 내려가면 카불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이상한 도시 이름이 막 떠요. 콘드다하르 뭐 이런 도시인가 봐요. 쭉 뜨고 그 다음에는 또 HERAT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막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출력이 돼야 돼요. 한 몇십만 개의 튜플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이만큼밖에 출력이 안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간략한 테이블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사람이라는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름은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컬럼이 하나밖에 없는 테이블이에요. 네임, 철수, 영희, 그리고 무슨 철이 이런 3명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동물이라는 테이블입니다. 자, 이름이 있는데요. 똑같이 네임이에요. 종이라고 할게요. 종, 고양이, 개가 있어요. 근데 이때 select 사람.name, 사람.name, 그리고 동물.종, from 사람, 콤마 동물 하면요. 원래 우리는 철수 출력되고 영이 출력되고 그다음에 철이 출력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동물에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고양이, 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줄 알았어요. 여기는 사람.name, 여기는 동물.종 이렇게 출력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실제로 철수 출력이 되고요. 영이 출력이 됩니다. 철이 출력된 다음에 여기서 고양이가 출력돼요. 그 다음에 다시 철수 출력되고요. 영이 출력되고 철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라는 테이블과 동물이라는 테이블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연관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출력을 하는 거야 라고 절대 MySQL이 인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출력해 보여줘야겠다 라고 해서 철수 출력하고 고양이 출력하고 영이 출력하고 고양이 출력하고 철이 출력하고 고양이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철수 출력하고 개 출력하고 영이 출력하고 개 출력하고 철이 출력하고 개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총 3 곱하기 이만큼 6개의 투플이 출력이 됐죠. 자, 컨트리에 예를 들어서 한 250개 나라가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시티는 한 1000개 나라가 있다고 치면 200 곱하기 50하고 1000 하면 25만 개죠. 25만 개의 튜플들이 방금 출력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주면 이렇게 출력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을 관계 지어주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출력해버리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 테이블에서 여러 다른 컬럼들을 출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어스 해야 되잖아요. 별칭 select name as 이름 이런 걸로 출력할 거예요. 자, 그리고
surface area를 그냥 area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edge 생략했어요. from country라고 하면 여기서 원래 name이라는 영어여야 되는데 제 이름으로 바뀌었죠. 컬럼명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area는 원래 surface area였는데 이렇게 area로 컬럼명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는 edge를 생략을 안 했고요.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략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여기서 생략을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엘리어스도 해봤고, 자, 엘리어스를 이렇게 컬럼명 말고 테이블에도 할 수 있어요. select con.name 그리고 city.name 하고요. from 여기서 country as con city edge 생략할게요. city 이렇게 할게요. 출력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상하게 나왔던 그 테이블들이 다 출력이 됐는데요. 자, 볼게요. 제가 country를 여기서 콘이라고 별칭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city는 city라고 별칭을 지어줬죠. 알파벳 CT요. 자, 그렇게 해서 원래 여기서 테이블의 이름을 다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 별칭을 지어줬으니까 그냥 짧게 별칭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네임을 출력할 때도 여기서 city를 다 써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우리가 별칭을 지어줬으니까 그 별칭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도 별칭을 지어줄 수가 있다는 점 자, 알아두세요.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제는 where라는 걸 배울 텐데요. where는 조건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아까 전에 city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city라는 테이블은 코드도 있고 name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출력할 때는 select 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컬럼만 넣어주면 됐잖아요. 이렇게 코드면 코드, name이면 name.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튜플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튜플은 이 가로죠. 이런 열들입니다. 이 열들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열이랑 세 번째 열, 그리고 네 번째 열만,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열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1, 2, 4 이렇게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where라는 것을 써줍니다. where 뒤에는 이 튜플들의 조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튜플들이 이 조건에 부합되면 출력을 해주고요. 부합되지 않으면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조건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은 이렇게 작다. 그러니까 왼쪽 게 오른쪽 것보다 크다. 왼쪽 게 오른쪽 것보다 작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게 같다. 같지 않다. 총 4개가 있어요. 이거 등호 비교입니다. 자, 보시면 select 뭐 어쩌고저쩌고, from 어쩌고저쩌고, where 해가지고 여기서 비교 대상 하나가 옵니다. 앞에. 그리고 뒤에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와요. 그 두 개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결과가 비교한 값이 맞으면, 참이면, 비교가 참일 경우에는 그 해당 튜플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는 거예요. 웨어절에서 얘 비교, 얘 참 나왔어. 그럼 얘 출력을 해주고, 얘 비교, 얘 비교. 하나씩 다 비교를 해가면서 비교에서 걸러지지 않았을 경우, 즉 비교에서 참이 나왔을 경우 그 튜플은 출력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잠시 후 다시 보실 거고요. 자, is null, is not null이 있네요. 이건 뭐냐면 어떤 컬럼명을 적어주고요. 그 컬럼명이 is null 또는 is not null이라고 적어주면 이 컬럼명에 들어있는 값이 null이면 이 컬럼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is not null이면 is not null을 적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컬럼명에 들어있는 값이 not null, 즉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튜플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간단한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은 사람이고요. 여기선 이름이라는 컬럼이 있고 여기선 나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두 개만 넣을게요.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철수의 나이는 2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희의 나이를 내가 넣어주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죠? 이 상태를 바로 null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수의 select 이름 나이죠? 그리고 from 사람이라는 테이블에서 내가 출력을 하겠는데 where 나이라는 컬럼이 is null인 사람만 출력을 해라. 여기서
나이가 어린 사람 누구죠? 그럼 영희 투플만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짓 남널로 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컬럼이 널이 아닌 튜플만 출력해라. 그럼 영희 출력이 안 되죠. 영희는 나이가 널이니까. 철수는 나이가 있으니까. 철수는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중 조건, and 또 or이 있는데 여기에 조건을 하나 넣어줘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조건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and 또는 or를 넣어줍니다. and를 넣어주면요, 이 두 개가 둘 다 참여해야 돼요. 즉 이 튜플이 조건 1에도 맞아야 되고 조건 2에도 해당해야 됩니다. 둘 다 참일 경우 이 튜플은 출력이 돼요. 만약에 이게 or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참이거나 왼쪽이 참이거나 오른쪽이 참이면 무조건 이 튜플은 출력이 됩니다. 즉 이 조건 1에 부합이 돼요. 참이 나왔어요. 조건 2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거짓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튜플은 출력이 됩니다. 이게 or니까요. 근데 둘 다 거짓이면 이 조건 1에도 충족하지 않고 조건 2에도 충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무리 or라고 해도 이 튜플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예제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예제를 한번 풀러 가볼게요. select name, local name, where name. 잠시만요. 프롬을 안 적었네요. select local name 한 다음에 from country where name은 South Korea. 여기서 문자를 써줘야 되니까 따옴표를 하나 넣어줘요. South Korea. 즉 이름이 South Korea인 튜플을 검색을 해서 그것의 name과 local name을 출력을 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컨트리 테이블은 아까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name이라는 컬럼이 하나 있죠. 이게 만약 name이다. 그러면 select name과 local name from country 하면은 country에서 name이라는 컬럼과 local name이라는 컬럼을 출력해서 다 가져오잖아요. 그때 where가 있으니까 비교에 들어가요. 이것에 이 튜플 하나씩 검색을 해서 이 튜플의 name이 South Korea면 출력을 해주고요. South Korea가 아니면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튜플만 출력이 됐죠. 즉 여기서 name이 South Korea인 튜플은 이 단 한 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줬고요.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select name 그리고 surface area 를 출력을 하는데 from 컨트리겠죠? where surface area가 10만보다 작은 나라들을 모두 출력을 해라. 자, 그렇게 되면 자, 이 쿼리는 country라는 테이블에서 name과 surface area라는 컬럼명을 조회를 해오는데 그때 surface area가 10만보다 작은 나라, 즉 되게 나라의 면적이 조그마한 나라들만 출력을 해오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튜플들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하면서 얘가 출력될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 기준이 바로 이 surface area라는 컬럼의 값이 이 값들이 10만보다 작으면 출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10만보다 큰 나라들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작은 거 비교했죠? 그 다음에는 select name surface area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맞죠? from country where 왼쪽에 값이 먼저 와도 돼요. 컬럼명이 무조건 오른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고, 컬럼명이 무조건 왼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게 거꾸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순서를 반대로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select name GMP를 출력할 거예요. GMP 쓰죠. from country where GMP
0이 아닌 나라들, GNP가 0인 나라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GNP가 0이 아닌 나라들이 다 출력이 됐죠? 그럼 GNP가 0인 나라들을 한번 다 출력을 해볼까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0인 나라들. GNP가 0인 나라들이 참 많네요. 근데 이것은 실제 GNP가 0은 아닐 텐데 또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is null이랑 is not null을 볼 건데요. select name GNP 그 다음에 head of state라고 해서 state, 즉 국가의 head 뭘까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출력하는 건데요. from country where head of state is null. head of state에 아무런 값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튜플을 검색을 해서 출력을 해줘. head of state가 잠시만요. 잘못됐네요. head of state가 없는 나라가 있네요.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있나?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산마리노라는 국가는 2명의 직정관이 6개월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국가의 원수 역할을 하나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집정관 체제라서 이렇게 head of state가 비어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select 똑같이 이번에는 name 그리고 in dp year 한 다음에 from country where in dp year가 is not null. 즉 in dp라는 컬럼에 대해서 이 컬럼 값이 null이 아닌 국가들만 출력을 해라. 그러면 이제 in dp year이 null이 아닌 국가들. 이 in dp independent year라는 것은 독립일이죠. 국가가 언제 처음 생겼냐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없다는 말은 모른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널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널인 나라들을 검색해보면 꽤나 많습니다. 다시 널로 고쳐주고, 자, 그 다음에 문자도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select name GNP를 출력을 하는데 from country where name이 큰 나라들, H라는 문자보다 큰 나라들. 문자랑 문자랑 어떻게 등호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양쪽에 둘 다 문자가 오게 되면요, 사전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name이 보시면 이걸 한번 눌러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H, 앞 글자가 H 있는 나라들, 그리고 I, J, K 쭉 나오죠? 그러니까 사전 순으로 비교를 해볼 때 H보다 뒤에 있는 단어들 뭐 있죠? H, I, J, K 쭉 해서 Z까지 있죠? 그 앞 글자가 그것들의 나라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걸 작다고 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A부터 H까지 쭉 나오겠죠. 나라 이름들이 H 이전까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G까지만 나옵니다. G 다음에 H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와 문자를 비교할 때 등호 비교를 하게 되면 사전순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PPT로 돌아가서 다음 조건 비교를 보겠습니다. in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not in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in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 자, 컬럼명을 여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in 써준 다음에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여기에 내가 써주고 싶은 인자들을 막 써줍니다. 10개든 20개든 100개든 1개든 상관없어요. 0개만 아니면 돼요. 이 컬럼명이 이 인자 컬럼명에 해당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면 국가 이름들이 쭉 나오겠죠. 이 국가 이름들을 비교를 하는데 국가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1과 비교를 해서 1과 같으면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인자 1과 같지 않았어요. 그럼 인자 2랑 비교를 합니다. 쭉 해서 인자 n까지 비교를 해서 아무것도 내가 이
첫 번째 튜플이 인자의 1에서 n까지 중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이 튜플은 출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튜플을 비교를 하겠죠. 두 번째 튜플이 인자 1과 비교를 해서 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하고 인자 2, 그리고 인자 n까지 비교를 합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같은 값이 나오지 않으면 또 얘는 출력을 해주지 않아요. 세 번째 튜플을 비교하는데 이 세 번째 튜플이 인자 n과 값이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출력을 해줘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값들이 이 속에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between A and B가 있어요. 이 between A and B는요, select from where 해서 컬럼명을 하나 적어줍니다. 이 컬럼명의 값이 비교 대상 1보다 크고 비교 대상 2보다 작을 때, 엄밀히 말하면 크거나 같고 이상입니다. 작거나 같을 때, 즉 이 사이에 값이 있을 때, 사이에 값이 있으면은 참을 반환하고요, 사이에 값이 없으면 거짓을 반환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between A와 B 사이에 어떠한 이 컬럼의 값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키가 160보다는 크고 170보다는 작은 사람들만 추려내라 했을 때 내 키가 165예요. 이 튜플은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171이에요. 그러면 이 튜플은 출력을 안 해주겠죠. 즉 이 사이에 값이 있냐 없냐를 말할 때 이렇게 between A and B 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like와 not like가 있는데, like는 이 컬럼명의 값이 어떠어떠한 패턴을 따르는지를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설명하기 좀 복잡하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select. 제가 여기서 마지막 다중 조건을 안 했네요. and랑 or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이거부터 하고 다시 쭉 진행을 할게요. in, not in 이렇게. 자, 보시면 다중 조건은요, select all from city where country code가 KOR and population이 100만보다 큰 나라들. 네. 출력을 해보면 지금 조건이 두 개가 있죠. 컨트리 코드가 KOR인 거, 즉 한국인 나라에 존재하는 도시들. 자, 그리고 population이 100만보다 큰 도시, 즉 대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을 출력을 하고 할 때 이렇게 AND로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해 줬습니다. 즉 여기서 이 튜플들은 두 번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컨트리 코드가 KOR인지, 이 컨트리 코드라는 컬럼이 KOR인지 비교를 해요. 합당한 것들이죠, 얘네들은. 그리고 다시 비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population이 100만보다 높은 것, 즉 이 population 컬럼이 100만보다 높은 숫자를 가진 그런 튜플들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걸러진 튜플들은 뭘까요? 컨트리 코드가 KOR이 아닌 나라들이 싹 걸러졌겠죠. 그리고 population이 컨트리 코드가 KOR이었어도 population이 100만보다 작은 나라들, 즉 소도시들은 출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웨어절에서는 튜플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AND 조건은 둘 다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거짓이면, 조건에 맞지 않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자, 그리고 번째로 5인데요. select all from city where country code가 KOR 이거나 or country code가 Japan 일본 이 나라들을 검색을 해라. 그러면은 먼저 여기까지 했을 경우 모든 나라들이 다 검색이 됐겠죠. 그 다음에 웨어절에서 튜플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때 컨트리 코드가 KOR인 나라들을 싹 추려냅니다.
KOR이네. 출력을 하겠죠. 뒤에 KOR이 있네요.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근데 이 조건이 5어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5어라는 말은 왼쪽에 적합하거나 오른쪽에 적합하거나 둘 중 하나만 적합하면 됩니다. 둘 다 적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둘 다 적합할 수가 없죠. 컨트리 코드가 재팬님과 동시에 KOR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컨트리 코드가 JPN, 즉 일본인 나라들도 출력을 해줘라. 일본인 나라들의 도시들도 출력을 해줘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컨트리 코드가 만약에 여기서 AND를 썼으면 컨트리 코드가 KOR인과 동시에 또 컨트리 코드가 JPN, 아무 나라들도 출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아무 나라도 출력이 될 수가 없죠. 5를 넣어줬으니까 조건에 부합하거나 오른쪽의 조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바로 출력을 해줍니다. 즉 5어 키워드는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하나라도 참이면 바로 합격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in이죠. in은 select, 먼저 in을 안 쓰고 제가 그냥 and와 war만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select all from city,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게요. 여기에 또 5어를 해줍니다. 이번엔 세 개째죠. 세 번째 조건인데 컨트리 코드가 USA, 미국에 있는 도시들과 일본에 있는 도시들과 한국에 있는 도시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다 출력이 되죠. 근데 쿼리가 좀 많이 길어졌죠? 이걸 좀 줄이기 위해서는 in을 쓰면 됩니다. from city where country code in, 첫 번째 인자 KOR이죠. 두 번째 인자 JPN,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자 USA, 이거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 컨트리 코드가 KOR이거나 JPN이거나 USA이면 다 출력해 주는 겁니다. 지금 도시들이 너무 많아서 다 출력이 다 출력됐네요. 자, 그럼 일본인 나라도 출력됐죠. 그리고 한국인 나라들도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나라들도 다 출력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5어 키워드를 여러 개 이어서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in을 사용하게 되면 더 깔끔한 코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select between을 한번 해볼까요? select all from city where population이, 원래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10만보다 크거나 같고 and population이 작거나 같을 때, 100만보다 작거나 같은 도시들을 다 출력을 해라 라고 한다 하면 인구가 10만보다 크고 100만보다 작은, 즉 약간 중소도시들이 다 출력이 되겠죠. 근데 이걸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select all from city where population이 between A 값 10만, 얘보다 큰 것들, 그리고 and 100만,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적어주면 위에 거랑 똑같은 쿼리예요. 하지만 어떤 게 더 보기 편할까요? 근데 저는 사실 위에 게 더 보기 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위에처럼 쓰고요. between A and B를 쓰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like인데요. like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실제 많이 사용을 해요. from country where, 국가의 이름이 like 뭐뭐와 같은 것, south, 그리고 이렇게 퍼센트 기호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south로 시작하면 모두 다 가져와라. 즉 뒤에는 이렇게 퍼센트를 넣으면 어떤 게 와도 상관없으니까 south로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name이 뭐뭐와 같은 것, 즉 like, south, 그리고 퍼센트, south로 시작하되 뒤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south로 시작하는 나라들이 쭉 나오죠. 사우스 코리아와 사우스 조지아 어쩌고저쩌고, 사우스 아프리카 3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뒤에 써줬습니다. 그럼 퍼센트를 한번 앞에 써볼까요? 그럼 그런 나라가 실제 있을까요? 뒤에만 사우스로 끝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없네요. 근데 여기다가 또 퍼센트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좀 많이 나오죠. 앞에 어떤 걸로 시작하는지 상관없는데 중간에 사우스만 들어가면 된다. 사우스 코리아는 앞에 바로 사우스를 시작하잖아요. 세 개 다. 근데 왜 나왔냐? 난 상관하지 않겠다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퍼센트 귀여우면 아무것도 없거나 무엇이 있거나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사우스가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 출력을 해줘라. 그랬더니 원래 출력되는 건 3개 출력됐고요. 중간에 사우스가 들어간 나라도 하나 있네요. 프렌치, 사우선, 터리토리스. 그러니까 프랑스 남부 지방 국가인가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안틀란티카 하면 남극이네요. 남극에 이제 프랑스 기재인가봐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우스가 들어간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들어간 나라 이름에 사우스가 포함된 나라 이름들은 다 출력해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퍼센트 기호를 배웠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from, country, where, name, like 이런 게 있습니다. A 하고요.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언더바를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운표 닫아주고 하면 여기서 A로 시작하면서 첫 글자가 A면서 뒤에는 어떤 문자가 오든지 상관없지만 그래도 뒤에 6개의 문자가 와야 된다. 즉 총 문자의 수가 7개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알바니아 나왔고요. 그리고 안도라 나왔고 아메니아 나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나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글자는 무조건 A인데 뒤에는 아무 6글자나 와도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 글자인데 딱 한 글자로 제한을 하는데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즉 글자 수는 제한을 하되 어떤 문자인지는 내가 제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언더바를 하나 사용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A 다음에 오는 문자가 내가 정확히 지정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여기서 L이에요. L로 지정을 하고 실행을 하면 AL로 시작하는 나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알바니아를 알고 있으니까 가운데 BA가 들어가고 앞에는 2글자인 나라들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알바니아가 나오는지. 앞에 2글자 상관없고, 근데 어떤 문자는 상관없지만 무조건 2글자여야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B가 와야 되고 A가 와야 된다. 그 뒤에는 3글자 이상이어야, 2글자 이상이어야 되는데 3글자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나 와도 상관없다.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운이 좋게도 다른 나라도 하나 나왔네요. 보면 알바니아 예상대로 됐고요. 그 다음에 레바논도 출력이 됐네요. 레바논도 앞에 2글자가 오는데 그게 문자는 상관없으니까 L2가 와도 상관없죠. 2글자만 만족하면 돼요. 그 다음에 BA가 왔고요. 뒤에는 3글자만 이상이면 된다. 3글자 이상 맞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자의 패턴을 내가 지정을 해서 그 패턴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비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like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where절은 끝났거든요. 이제 조건 비교는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rderby인데요. orderby는 정렬을 하는 거예요. 정렬이라 함은 숫자의 경우 오름차순이면,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숫자이면 문자도 있죠. 그리고 뒤엔 날짜도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오름차순, 오라고 쓸게요. 그리고 내림차순이면 숫자는 작은 것부터 출력이 됩니다. 오름차순이면 작은 것부터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오름차순이니까 0, 1, 2, 3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먼저 출력이 돼요. 내림차순이니까요 거꾸로 9, 8, 7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즉 큰 숫자부터 출력이 돼요. 문자 같은 경우는 A, B, C, D 이게 오름차순이고요. Z, X, Y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순으로 출력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날짜는 오름차순이면 옛날부터, 즉 오래된 날짜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날짜나 최신의 날짜, 즉 날짜가 더 큰 것, 더 나중의 날짜가
자부터 출력되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여기 정의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보시면 오더 바이 해가지고요. 웨어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더 바이 한 다음에 컬럼명을 적어줘요. 컬럼명 적어준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ASC 또는 DESC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ASC는 오름 차순을 말하는 겁니다. 어센던트라고 오름 순. 그리고 디센던트라고 해서 내림 차순을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ASC나 DSC를 둘 다 써주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ASC가 기본값이 됩니다. 즉 ASC는 굳이 안 써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써줘도 기본으로 오름차순인 거니까요. 자, 근데 DSC, 즉 내림차순으로 내가 정렬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써줘야 돼요. 내림차순이라고 DSC라고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개 컬럼 말고 두 개 이상으로 컬럼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컬럼명 써주고요. 옵션, 오름차순이면 아무 쳐도 되겠죠? 어쨌든 쓰고, 그 다음에 컴마 하고, 그 다음에 또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컬럼명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몇 개든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개 컬럼을 일단 정렬을 한 다음에, 그래도 그 컬럼이 같은 튜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T라는 테이블에서 컬럼이 첫 번째 정렬을 내가 컨트리 코드로 하겠다. 그러면 컨트리 코드별로 이렇게 쭉 정렬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컨트리 코드가 A에 가까운 것부터 쭉 Z에 가까운 정렬이 되는데, 이 각 컨트리 코드가 같은 나라들,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내가 또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다른 컬럼을 지정을 해주면 그때 그 컬럼에 의해서 다시 이 안에 있는 튜플들이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개, 3개, 4개씩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실습을 하러 가볼게요. select all from city where country code는 KOR, 즉 나라가 한국인 도시들만 출력을 하는데 order by population DSC. 좀 오타를 냈네요. country. 자, 출력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일단 웨어절에서 컨트리 코드가 KOR, 즉 한국인 나라들만 출력을 했으니까 한국에 존재하는 도시들만 다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 바이 해서 정렬 기준을 population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큰 것부터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즉 population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쭉 정렬이 돼요. 그러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거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다. 그럼 population 하고 ASC를 써주던가 아니면 생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하면 이제 일단 인구가 제일 작은 나라부터 쭉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마지막엔 서울이 올 거고요. 자, 여기 보면 9만이 제일 작다 나와 있는데 사실 군 같은 경우는 9만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3만인 군도 있고 만인 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시티만 나와 있어서 군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복수 컬럼 정렬을 해봐야겠죠. select all from country order. 웨어절 쓰지 않았어요. 조건 비교 안 할 거니까. 자, continent 그리고 surface area 라고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일단 컨티넨트 순으로 이런 식으로 쭉 아시아부터 출력이 되죠. 근데 컨티넨트가 같은 나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럽인데 컨티넨트가 같은 나라들인 튜플이 여기서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 튜플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여기서 정렬 기준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정렬을 또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surface area라고 해가지고 국가의 면적이 큰 나라들을 출력을 하게 했는데 이제 작은 순서대로, 즉 오름차순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작은 값도 출력이 됩니다. 이때 만약에 surface area한테만 DESC를 붙여주면 일단 컨티넨트로 정렬을 하되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정렬 기준인 surface area, 즉 국도의 크기로 비교를 해서 국토의 크기가 가장 큰 나라부터 출력이 됩니다. 차이나 같은 경우는 엄청 1등이죠, 당연히. 인도,
카자흐스탄도 되게 큰 나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오늘도 숙제가 있는데요. 숙제 같은 경우는 링크는 제가 유튜브 저희 강의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링크가 2개가 있을 거예요. 링크가 왜 2개가 있냐면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HR이라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드릴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드리면 여러분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등록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테이블들, 그 안에 있는 컬럼들을 이용해서 숙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숙제하기 편하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되게 간단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약간 인사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인데 사원도 존재하고, 사원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런 부서 테이블도 존재하고, 로케이션, 시티 이런 테이블도 존재하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과제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의 링크로 따라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 HR 스키마 mysql.sql이라고 해가지고 문서 하나가 뜨는데요. 컨트롤 A 해서 모두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MySQL 워크벤치에서요, 이렇게 SQL 문서 편집기를 하나 더 열어줍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붙여 넣어요. 붙여 넣은 다음에 모두 여기서 숫자들은 같이 복사가 돼서 필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지울게요. 이렇게 드래그 해서 다 지웁니다. 너무 많죠? 쿼리가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다 지워준 다음에 이 쿼리들을 하나하나씩 일일이 컨트롤 엔터로 실행하자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쿼리들을 순서대로 전부 다 실행을 하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방법은 여기서 쿼리를 눌러주고요. 쿼리에서 execute all 이걸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HR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테이블들이 여러 개가 있고, 테이블들 안에는 컬럼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show tables라든지 DSC 그래가지고 테이블명 쓰면 그 테이블의 정보가 나오니까 이 테이블들을 일단 파악을 하시고, 테이블들이 어떤 컬럼이 있는지 어떤 테이블인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 사원들을 저장하고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제가 오늘 드린 과제를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실력이 많이 느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존에 월드에 시티나 컨트리 같은 테이블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들을 많이 볼수록 더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그 테이블들이 어떤 테이블인지 분석을 해가면서 이런 테이블도 있구나, 이런 구조, 이런 컬럼이 있고 이런 자료형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테이블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HR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사실 오라클에 존재하는 학습용 테이블인데 이것을 제가 MySQL로 좀 변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니까 이걸로 계속해서 숙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